그건 좀 그렇다. 저기 가랑잎으로 가는 가랑잎은 낙엽으로. 가랑잎이라는 게 참나무 가랑잎이라고 해가지고 참나무 잎이 있잖아요. 참나무 잎. 그걸 이렇게 그 가을에 가서 올라가서 그 가랑잎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근데 또 젖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걸 또 이렇게 말려요. 말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넣고 그리고 알탄차. 알탄차라는 게 석탄, 목탄차. 그리고 목탄차, 쌀겨차, 그리고 카바이트 차라고 해가지고. 너무 다 있네요. 네, 열나는 거. 카바이트 차. 아니 근데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이따가 소똥차나. 소똥차는 이미 나왔어요. 한 사람이 지금 우리 모른다고 아니야 지금 북한에 안 가봤다고 지금. 아니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 아니, 근데 거예요. 가능한 게 왜냐면 네. 실제 북한에서 이 목탄차 가지고 과학 영화도 나왔어요. 발명이라고 하면서 막 과학 영화에도 나왔는데 네. 우리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LPG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날로그식으로 가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달리는 차예요. 근데 LPG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북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떼가지고 연기로 가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그걸 차를 달리게 하는데 이제는 소똥차, 개똥차 다 나올 수 있어요. 하기만 하면 다 나오겠네요. 황해도 지역에서는 무슨 차가 있냐면 그 옥수수 속 있잖아요. 옥수대. 네, 옥수대. 그 나무 차가 있는데 그거 불 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이해된다니까. 네. 근데 소똥이- 쌀겨는 안 된다니까. 아, 쌀겨는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쌀겨보다 쌀겨는 100% 됩니다. 황해도에서 쌀겨 많으니까 쌀겨 차가 있는데 저는 가랑잎 차가 제일 이해 안 돼요. 바람이. 가랑잎을 얼마나 싣고 다녀야지 그걸 충격적이야. 태워가지고 가스가 나오고. 아니 근데 너무 낭만적이잖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차의 장점은 뭔 줄 아세요? 그 차는 무조건 운전기사 말고 조수가 꼭 있어요. 대단하다. 이거 떼야 되니까. 그럼 적잖아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조수가 있는 옛날에 차예요. 중기관 저 뒤에서 석탄 그렇죠. 듯이 이게 놀랍게도 목탄차는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썼어요. 썼는데 이 목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가스를 하는 것 자체가 가스가 사실 이렇게 밀폐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효율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참나무 정도 되면 고급 연료고 화력도 있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뭐 옥수수 대궁에다가 맞아요. 쌀겨에다가 이러니까 이게 속도가 떼는 연료에 따라 이게 달라지네. 네. 아니 소똥차 타려면 그냥 소 타는 게 낫지 않아요? 다 충격적인데 이 차들은요 평양시에서 그 북한 당국에서 창피한 걸 알아요. 평양시는 운행하지도 못해요. 못하게요. 못 들어가요. 맞아요. 창피해서. 네, 창피해서 외국인들이 사진 찍어 간다고 창피하다고 못 들어오게 해요. 돌아서 다니잖아요. 평양을 통과해서 갈 길이 그 외곽도로로 빠져서 돌아가고. 평양분들이 뭘 모르시네. 그게 이국적인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때도 목탄차 있었거든요. 그게 있다니까. 진짜 고난 행군 때인데 그때도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유 저 차는 왜 변함이 없냐. 내 어릴 때도 있었다 했는데 엄마가 어릴 때면은 50년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목탄차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적 고난 행군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잖아요. 영국 산업혁명 때 있던 게 아직도 있다고 저 어릴 때 진짜 많이 타고 다녔어요. 차 근데 이름이 승리 어팔이에요. 그러니까 타고 다니면은 꼭 군인들 뒤에 앉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 앉으면 연기가 나가지고 이 연기 먹다 나면 맞아. 막 이제 차량 난리인데 군인들이 앉는 데는 명당 자리라서. 아 이미 군인들이 잘하니까. 네, 그렇죠. 이게 안 온 대로 앉는다. 그래서 군인들 뒤에 늘 가서 앉았고 이랬는데 지금도 있어. 세상에. 뭐 쌀겨차 뿐이겠습니까? 식량 사정도 열악했다고요. 민국 씨한테 사전에 좀 들어봤더니 늘 군에서 배가 고파서 좀 고통스러웠다라는 부분을 호소했었고 식사 시간마다 나오는 반찬을 제가 적어왔어요. 염장무 삼형제 우리 많이 들었죠 이만큼. 염장무. 네, 염장한 무 삼형제 종류만 다르게 한 거. 물론 국도 나오긴 했지만 염분 보충을 위해서 간장국 아니면 소금국이 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들었는데 소금에 절인 반찬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 국만 먹다 보니까 염독이라는 게 올랐다고요. 염독이란 게 나트륨을 너무 많이 짠 거. 섭취해서 우리도 전날에 라면 먹고 자면 얼굴 붓잖아요. 나트륨이. 근데 워낙 나트륨 섭취만 많다 보니까 염독에 올랐다. 얼굴이 퉁퉁 붓는 군인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민국 씨가 1년, 3년, 5년 성실히 이제 9년까지 군복무를 이제 이어간 건데 민국 씨를 포함한 군인들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탈북을 못하는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물어봤더니 군에서도 끊임없이 세뇌를 당한다. 탈북할 생각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그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큐를 이렇게 만드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뭐 이게 탈북자의 최후라는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네. 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을 하면 먼저 이렇게
뭐 정보를 다 캐먹고 그리고 이렇게 샌드백으로 이렇게 때린다던가 그러니까 군에서 이렇게 샌드백으로 이렇게 인간을 훈련용으로 샌드백으로 쓴다? 네, 훈련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 네, 탈북하면? 네, 탈북을 하면 쓰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생체 실험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죽는다는 걸 이렇게 생동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죽인다라고 이렇게 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주는 거죠. 이거 네. 아직도 보면서 믿나? 다 믿는 분위기였어요. 좀 공포스러워하는. 아유. 자, 이렇게 이제 수시로 뭐 사상교육도 받고 또 너무 어린 나이 이제 군대 입대해서 이런 어떤 그 충격적인 비디오도 봤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음을 굳히고 탈북을 결심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국 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뇌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남조선에 가면 다 장기를 빼간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철저히 세뇌를 당한 민국 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2023년에 다가왔어요. 어느 날 이제 운전병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허. 이상한 소리요? 이상한 소리였어. 이게 뭐지? 이 소리가 왜 나오지 여기서? 동물 소리나 아니면 뭐 예전에 할아버지 목소리나 뭐 탈북해라. 바로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였는데 라디오 방송이요. 이게 대한민국 시사 방송 라디오였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친구가 옆에 있다고 하면은 이걸 그 친구를 꺼내기 위해서는 외부 사람이 가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빠져나온 친구가 나가 보니까 네가 속고 있다더라. 이걸 얘기해주면 내가 그렇지.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들. 그렇지. 대한민국 시사 방송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탈북민이 나와가지고 시사 방송에서 지금 북한의 실상이 이러이러하다. 내가 진짜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이고 대한민국에서 삶이 이렇다라는 거를 방송을 하는 걸 민국 씨가 들은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코로나 이후에 러시아에서 먼저 이렇게 딱 차단이 봉쇄가 해제되면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온 게 이게 러시아 오를로브종 순종 말이었다. 식명이 아니라. 네, 그게 기차로 들어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라는 게 또 뭐 선전 수단이고 또 하니까 이건 거짓말일 것이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봉쇄가 해제되면서 그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그 집에 물자 구입으로 이렇게 출장을 갔던 애가 있었어요. 걔가 이렇게 하는 말이 파란 풍을 씌운 이게 열차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열차에 뭐가 들어있는지 밝혀질까봐 안전원들이나 보안원들이 그 10m에 하나씩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차단을 했던 거예요. 못 사는 그런 배고픈 애들이 그 열차가 오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쌀이랑 그런 걸 이렇게 도둑질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 꽃제비들이 좀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애들 2명이 이렇게 거기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즉시 이렇게 사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안원들이 즉시 사살을 한 거예요. 그거. 경고도 없이 그냥. 네, 경고도 없이 사살을 한 거예요. 그 섬을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기차가 지나갈 때 들어보니까 그게 말 울음소리 같이 이렇게 짐승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아, 설마. 진짜 그 들어왔구나. 라디오하고 똑같은. 네, 그 코로나 시기에 진짜 그 코로나에 걸려 죽은 사람보다 이렇게 굶어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봉쇄가 대단하니까. 배신감이 정말 대단했겠는데요. 네. 열받아 진짜. 그건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게 그 식량인데 그럼요. 그 식량이 아니고 이 김정은이 자기 사치를 필요한 그런 말을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그게 특히나 이제 김정은과 이설주 그리고 뭐 김주애 이런 그 일가족이 탈 말을 맞아요. 몰래 수입해서 들어가는 그건데 거기에 이제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가서 뭘 훔치려 그리고 이렇게 네네. 접근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뭐 독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고급 스포츠카나 세단하고 그다음에 고급 요트 그다음에 명품 말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이 정확히 우리 민국 씨가 들으신 것 같아요. 오를로프 종이라는 게. 이게 오를로프 트로터라는 그 종인데 네. 한번 언론에도 났었어요. 김정은이 2019년에 백두산 등정할 때도 이 말을 탔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완전 백마도 아니고 약간 점이 이렇게 검은 점이 이렇게 섞여 있는 맞아. 아주 명품 말인데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18만 8천 달러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 정도를 지불해 가지고 말 30마리를 들여갔는데 30마리인데 사실 나머지는
나머지 말은 대부분은 이제 그냥 그렇게 비싼 말이 아니고 김정은하고 그 일가족이 타는 말들이 이제 하나의 뭐 이렇게 비싼 이런 말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